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대표 뭐하나 채널의 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부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내용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 차원지원금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창업지원금? 네. 창업지원금. 네네. 네.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직접 받아보셨던 거이신가요?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은 게 결코 좋은 건 아닌데, 그 찾아보니까 한 15개 이상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그 중에 한 6개 정도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총합이 한 3억 정도는 좀 넘는 정도여서,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원 받으시면서 그러면 혹시 이제 뭐 약간의 팁이라던가 노하우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언제 써보겠습니까?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교양 과목 사업계획서 한번 써보거나, 저는 이제 공돌이니까 우선 네.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았는데, 가이드나 아니면 국가 그 창업 지원금 지원 사업에서도 가이드가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서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5개 이상의 사업을 이제 지원하고 또 이제 성과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그리고 나름 이제 분석했던 내용들이 꽤 있어요. 네,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정부 지원금, 네. 정부 창업 지원금에 특별하게 장점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이용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창업했던 게 29살, 20대 말에 이제 창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들 또 힘들게 똑같이 시작하는데 너 잘 해봐라 이런 아이템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창업을 잘 해봐라 라고 어떻게 보면 주는 돈, 지원, 다시 말하지만 지원입니다. 지원. 네. 그러면 이러한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저희가 좀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연중에 그 사업이 몇백 개가 돼요. 실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기가 많은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초기, 요즘 들어는 사업이 이제 많이 이름이 개명되고 하다 보니까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래서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고요. 시기도 잘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고, 각 사업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나 자격 요건들이 조금씩은 틀려요. 금액도 틀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연초에 조금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적절히 지원하시면, 우선 될 것 같고, 방법적으로는. 네. 지원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들을 또 어떻게 기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선 평가 시스템에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공무원들도 순환직이요.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요. 한 군데 오래 이제 관료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령 이제 매번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똑같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사업을 지원했는데 잘 평가해줘서 한 6천, 7천 받게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린 시스템이라고 해서 풀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평가위원들 풀을 만들어 놓고 그 각 사업이 시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임의 배정하는 형태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임의 배정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 평가위원들은 전문 평가위원들도 있긴 하지만 일정 자격과 조건이 되면은 평가 풀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저도 이제 자격 요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 중에도 자격 요건이 돼서 평가를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임의의 사업에 그 사업계획서에 이제 매칭이 되고
그 사업을 이제 평가하는 형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들도 본업이 있고 자기 이제 전문 분야에서 평가는 하지만 그 사업 모델 자체 이해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임의 매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평가할 때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염두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평가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점수를 잘 주고 안 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공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공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쟁을 하면 어떻게 점수가 높은 사람은 붙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를 잘 받는다? 고로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100점을 받고 누구는 80점을 받고. 결과적으로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심사위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평가한다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지 잘 알면 내 사업 계획서는 거기에 맞춰서 쓴다. 이 심사위원들을 그 기준을 따라 설득할 수 있게 써야 된다. 결과적으로 목적은 그게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기재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사업 계획서 자체가 설득을 위한 문서예요. 마스터 플랜이긴 하지만,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긴 하지만, 목적은 초기에는 뭐 투자를 요하는 사업 계획서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 국가 지원 사업의 목적을 뒀을 때는 명확하게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사업 계획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목적이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설득을 할 때는 내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성. 이게 얼마만큼 공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좋은 평가의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실 때 이거는 신뢰성이 높아요, 이건 신뢰성이 낮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자료가 최근 자료인지, 그리고 출처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했던 이 아이템이나 혹은 기술이나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특별해, 혹은 시장이 잘 받아들일, 기존 것과 좀 달라가지고 차별성이 존재해,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데, 물론 상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그만큼 어떠한 공정한 평가 절차, 기준을 부합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능성도 높아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 즉 이건 특별하고 다르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혹은 서비스가 차별화된다라는 거를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저희의 기술 차별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그 기술적 차별성을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특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실제 그런 가이드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선행 특허 정도의 이제 명시만 있어요. 근데 저는 디테일하게 제가 했던 방법들은, 그 특허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키프리스. 네. 특허 검색 사이트에서 내 아이템의 대표 키워드를 한 3-4개 정도 선택을 해요. 선택한 다음에 그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전체 특허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나오면 거기서 이제 상세 키워드는 뭐로 선택을 했다 해서 더 특허 범주를 좁혀요. 그러면 뭐 좀 디테일하게 좁히면 5개, 10개 이 정도로 좁힌 다음에 그 해당 특허는 조금 깊게 파요. 그럼 깊게 판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나는 메이저 키워드는 요런 키워드, 세부 키워드는 요런 키워드로 전체 검색을 했더니 이 5개가 나와 유사한 기술 분야 혹은 서비스 분야로 여겨진다. 그리고 각 5개 정도는 깊게 넣는 거예요. 그럼 유사성은 뭐고, 차별성은 뭐고, 내가 우위인 건 뭐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유사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 우회 전략을 쓸 수 있다. 이게 뭐 엄청 장황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내가 행위를 했다. 저도 이제 초기에는 예비 창업자였으니까 29살, 아직 뭐 학생 티를 얼마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게 엄청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기술적으로 막 분석력이 높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행위한 것을 심사위원이 인지를 하게 하면 기술적으로 그래도 많이 조사하고 많이 했네 라고 여겨질 수 있고, 높은 점수를 체킹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사업계획서에 폼이 주어지는 지원 사업이 있고 사업계획서에 폼이 자유양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 자유양식이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시면 되지만 그 양식이나 어떤 항목들이 주어지는 사업계획서에 있는데 절대 거기에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식은 딱 맞춰서. 딱 맞춰서 적용하는 게 무조건. 좋다. 왜냐면 네. 지원 사업마다 시행 지침이나 관리 규약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항목들로 평가하고 싶다라는 이미 그 심사위원들한테도 그런 기준들이 다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운영 지침을 세웠을 텐데 내가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뭐 크게 좋지는 않고요. 양식은 무조건 지키셔야 된다. 말만 하는 것들은 좋지 않아요. 뭐가 됐든 작지만이라도 네, 행위가 나가서 있어야 돼요. 조사를 네. 해봐라. 네네. 예를 들면은 어떤 식품 시장이면 범주가 되게 넓어요. 네. 식품 시장. 네. 그 중에 뭐 이런 자료는 있지만 가령 내가 온라인으로 어떤 식품을 뭐 한다거나 뭐 이런 시장을 타겟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전체 식품 시장에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뭐든지 행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내가 주변 뭐 요즘 서베이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어요. 네. 그거를 뭐 200명, 300명한테 내 전체 소비 중에 온라인으로 지출하는 소비가 얼마만큼 되냐라는 조사를 해서 그거를 그냥 인용해서 넣으세요. 그럼 혹시 또 이제 시장성을 보고 기술의 차별성을 보고 그거 외에도 또 이제 어떠한 내용을 또 담아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간단하지 않은가요, 좀 제가? 네. 근데 이제 목표 시장의 성장성을 말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 목표 시장 얼마만큼 나중에 가능성이 있냐? 앞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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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이제 자료를 인용해도 좋고, 또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중점 사업들이 있어요. 뭐 AI, 요즘 AI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 찾아보면은 매번 공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평가 때도 그런 사업들한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고, 내가 거기에 부합된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트렌드도 좋고 아니면 국가에서 육성 중점 사업이라고 네. 명시를 해요. 항상 뭐 네. 5대 뭐 중점 사업 그럼 거기에 명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장성이 있는 시장인 거예요. 국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내 정책이 사업도 그쪽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심사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팩터들 외에도 이제 사업화 계획을 직접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 사업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앞선 기반에 대한 얘기고, 네. 그 이제 뒤쪽에 이제 사업화 계획은 내가 실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